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무주건축사 사무소 신병민 건축사라고 합니다. 이제 높이에 관하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주택 설계할 때 높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높이를 잘 설계한 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평면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집의 높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 대부분이 물어보죠. 이제 몇 평인가요? 방이 몇 개인가요? 하고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여쭤보긴 하죠. 높이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은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당황하시죠.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면적이 아니라 높이 이야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 높이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럼 대부분은 2300 이하입니다. 보통 2300이라는 단위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건축가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2.3m라고 보시면 되고요. 2350짜리 집도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 거고, 그 옛날 집들 보면은 2200, 2250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2350만 돼도 그 50이 사실 5cm거든요. 그 50mm의 차이로 굉장한 쾌적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 높이를 어떻게 관여하면은 좋은 집들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초의 집인데요. 기원전 6000년,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그런 집인데, 흑벽돌의 박공지붕, 마당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의 선입견으로 추측해보면,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문 높이가 우리는 보통 2100을 쓰거든요. 근데 2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m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낮은 마당, 돼지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공지붕을 쓰긴 했는데 이런 높은 창, 개구부들이 이제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예전의 집들을 볼 수 있고, 이게 모형상의 표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붕이 뚫려 있잖아요. 곡식 같은 거를 저장하는 장소는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한옥 같은 경우에도 대청은 이제 시원하게 높고 방들은 좀 낮고, 그 마루는 이제 바깥으로 열려 있고 처마는 이렇게 사람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가 신분 사회였다 보니 집안의 안주인은 가장 좋은 공간에 살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낮은 사람들이 살았죠. 이런 이제 가락들의 요소라든지 이 안에는 부엌으로 추정되는 이제 아궁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이 조선시대 집들만 봐도 우리는 이 평지붕의 집에 살지 않았었던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구조상의 그런 게 가장 크긴 했죠. 그런 구조상으로 우리는 박공지붕에 되게 다양한 지붕 모습을 가진 집들에 살아왔었는데, 과거에도 사실 평지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중동 이런 전통 주택들 보면은 이렇게 평지붕으로 돼 있긴 하고, 얘네는 이제 평지붕이었던 이유가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비가 거의 안 온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제 강수량이 적어서 평지붕을 하는 그런 집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집들도 미세한 경사들은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의 비는 오는 정도. 근데 이건 흙지붕이기 때문에 비가 흐르다 말고 햇빛에 마르는 정도는 아니었을까. 비가 안 오는 지역들의 이제 옛날 집들은 평지붕이 이제 많았죠. 이제 현대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발전하고 물을 막을 수 있게 됐고, 방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구조체를 이제 수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되고, 평면이 공간이 전부인 아파트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도시화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공간이 같은 높이를 가진 집에 살게 되어 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30평대 아파트, 이 아파트 평면만 봐도 이 집이 어떻게 생겼겠구나 다들 이제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너무 평면적인 집들에 살아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는 있죠. 얘네도 이제 다 2.3m 이하로 이제 하게 될 텐데, 혹시 우리가 사는 일반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이나 욕실의 높이가 다른 집들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사실 욕실은 좀 달라요. 욕실은 반칸 내려가죠. 반칸 내려가서 윗집에 배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낮아요. 한 2200 정도, 2100 정도 되는 집들도 있고, 여긴 좀 그런 낮은 집들이 있긴 하죠. 근데 요런 데 말고는 2300 이상을 할지 않은 그 이유는 뭐 아파트들의 이제 수익성,
20cm, 10cm만 줄여도 그게 20개 층, 25개 층이 되면 벌써 2,5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는 2,300 이상으로 해줄 이유는 전혀 없죠. 왜냐면 법적으로 천장고가 2,100 이상만 나오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건설사가 제공하는 그 성냥갑처럼 지어진 그 집에서 그냥저냥 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2,300이 아닌 집들도 있긴 있어요. 아파트 중에 제가 청담동에서 한번 상주 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높이가 한 3천 정도 됐어요. 굉장히 쾌적한 상황이었고 창들도 되게 일반적인 창들이 아니고 높이도 다 다른 뭐 그런 창들을 썼는데 거기는 이제 한 채 한 80억 정도 했던 그런 집들 아니면은 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양산형 단독주택, 분양형 단독주택, 단지형 단독주택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들도 제 그 건방진 생각이라면 이거를 짓는 사람들도 아파트 외에는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집은 요만큼이 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을 두 세대가 이제 나눠서 쓰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다락까지 갖고 있는 다락을 가진 복층형 단독주택인데 단면을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 하고 끝. 계단은 그냥 다락을 가기 위한 통로, 계단은 그냥 1층에서 올라오기 위한 통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닥에 빵꾸가 뚫려 있지가 않아요. 바닥에 빵꾸는 오로지 계단만을 위한 빵꾸죠. 그 빵꾸가 나중에는 어떤 그 잠재력을 가져 있는지는 나중에 쭉쭉 보여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그냥 층고 2,300에 갇혀버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내가 분양형 단독주택에 왔는데도. 그리고 이 다락도 다락을 위한 다락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한 900 이하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안 가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간접 경험한, 직접 경험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던 솔토지빈 건축사 사무소의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판교가 2013년에서 한 18년 정도의 판교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대다수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솔토지빈 건축사 사무소에서 오픈하우스라는 걸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근무하기 전에 다른 사무실에 근무할 때 학교 선배랑 여기를 이제 오픈하우스 한다 그래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를 오픈하우스를 하는 거야. 뭐 그래서 갔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목조주택입니다.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가 결합된 그런 목조주택인데 겉에서 보실 때는 이거 뭐 그냥 네모박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현관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요 길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사랑방 같은 게 하나 있고 주방, 뭐 이런 다용도실,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빵꾸가 뚫려 있죠. 2층 바닥에 이제 빵꾸가 뚫려 있는데 이 빵꾸가 여기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1층에 들어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공간이 나를 이제 감싸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 먹었던 공간은 이 동그란 여기인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기둥이요? 기둥 아니고 이게 높아요. 한 6m에 지름이 한 2m 정도 되려나? 하늘을 볼 수 있는 방인데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까 그 위에 있던 그 창 있잖아요. 6m짜리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샤워하는 화장실은 아니고 이렇게 변기 하나 있습니다. 변기 하나랑 이렇게 있어요. 이 화장실이 하늘까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되게 밝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제 선생님이었고 저희 건축사 사무소 월급 주는 소장님이었고 한 이 솔토집인 두나무 소장님이 정말 뛰어난 주택의 건축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못하는 거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숨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너무 좋은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빵꾸가 여기가 빵꾸인데요. 이제 2층에서도 1층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만큼의 그 조금의 빵꾸만으로도 1층과 2층이 소통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하늘과 소통하고 1층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평면적인 이런 창문에서도 빛이 들어오지만 천창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분을 제가 뵙고 그래서 나는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소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판교에 있는 이연재라는 집인데요. 겉모습은 또 수수하고 뭐 조나무 소장님 같이 생겼어요. 마케팅 못하고 뭐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보이드 공간, 이제 솔리드 보이드라는 개념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솔리드는 채워 넣는 거, 고체, 이제 보이드는 비워져 있는 이라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인데 비워져 있는 공간을 말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보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산 공간에서는 보이드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 로비, 공공청사 로비 정도가 되는 거긴 하죠. 거기는 들어가면 한 3, 4층 이렇게 높이 트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단독주택에서는 안 하느냐가 저는 늘 불만이었죠. 왜냐면은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고 건축가조차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건축가가 사실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솔토집인에서는 요게 이제 중목구조 부재거든요. 중목구조 부재를 활용해서 경량 목구조에서는 할 수 없는 이 넓은 공간을 비워내는 일을 구조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1층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되게 이렇게 개방적이면서도 다 각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은 다락을 가는 계단이에요. 계단을 위한 빵꾸를 내는 게 아니라 계단도 그냥 하나의 오브제로서 그 동선의 하나로서 계획을 하신 거죠. 이런 데도 다양한 창들이 있고 여기도 천창이 있어가지고 이런 멋진 공간을 집에서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 주는 건축적 기회라고 해서 다락에 주는 이 건축법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층이라고 해서 사실 쓸모가 없죠. 왜냐? 평지붕에서는 1.5m까지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럼 1.5m면은 천장 마감 치고 하면은 1.2m, 뭐 3m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온전히 사람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조금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보통 못 자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건축적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박공지붕, 이 경사지붕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사지붕에서는 1.8m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 1.8m가 평균 높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락의 부피를 면적으로 나눴을 때 1.8m가 나누면 되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평균 높이가 1.8m가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600, 뭐 300, 200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낮추면 여기를 높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2.4m까지도 나옵니다. 우리 아파트 사는 높이 2.3m였죠? 근데 여기 2.4m 나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온전히 서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은 또 연면적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공짜죠, 공짜. 물론 공사비는 들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락이 주는 이 건축적 기회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 수평 면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 다양한 높이가 만드는 그런 높이에 한해서 다락도 제시함으로써 뭐 풍부한 단면, 숨을 곳과 머무를 곳, 시선과 빛의 입체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다락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국내 건축가들 중에서는 잘하시는 분을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